네, 이번 시간에는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빅베어 A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천 후에 이거래일 만에 1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최근에 추천을 드렸었고요. 121선을 딛고 반등을 시작하던 그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난 이제 하락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 쌍봉을 찍고 내려오던 그 시점에서 다시 또 정수리 맞고 떨어졌는데 요 시점에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도 뭐 시원치 않게 나왔고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폭탄을 한번 맞았죠. 그래서 한번 반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또 61선을 맞고 하방 슬라이드를 타면서 결국에는 이제 121선을 다시 찍게 됐는데요. 다시 이제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약보합장이었는데요. 주요 종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10%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7억 달러로 이제 슬슬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21선을 시원하게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망을 하던 주식에서 매매가 가능한 주식으로 지금 현재 전환한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월 12일 날 실적 발표 때 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33%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또 하락 슬라이드를 탔고요. 21선과 121선 이 수렴을 하고서야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베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방산 부문에서도 이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2의 팔란티어다 이렇게 주목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국가안보, 공급망 관리, 디지털 신원 및 생체 인식 솔루션, 그다음에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예측 시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 국방 및 정보기관, 그리고 국경보호 작전 분야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실적 발표 뉴스를 보겠습니다. 한 달 전이었죠. 육군 프로그램의 차질로 인해서 매출 실적이 악화했다. 그리고 전년 대비 18%가 매출이 감소했다. 그리고 손실은 확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죠. 설상가상으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또 하향 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베어 AI의 재무를 보면요. 지금 수년째 매출이 정체가 돼 있어요. 그리고 손실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전에 관한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신규 수주 계약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또는 이제 기술적 분석 등의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제 차트가 다시 또 반전하는 그런 모습 같은 거죠. 그런 포인트가 이제 부각되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요. 지금 만약에 이제 흑전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폭발력을 가질 만한 주식 중에 하나죠. 하지만 매출액이 현재 5 년째 정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순손실을 보셔도 딱히 나아지는 게 없죠. 최근에 오히려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봉을 보더라도 최고가가 16달러 였는데 지금 그 근처에는 이제 못 가고 있고 몇 달 전이었죠. 6월 말부터 이제7월 초까지 해 가지고 시장 전체가 엄청난 급등을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몰 캡들이 번갈아 가면서 신고가를 찍어 주던 그때였는데 그때도 인제 뒤늦게 발동이 걸려 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시세를 냈던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쌍봉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제 실적까지 실적 발표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금 또 121 선까지 내려왔는데요.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처럼 이제 국방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사업적인 진전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좋은 소식도 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 파나마에서 빅베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국 중심의 정부 계약 업체에서 국경 간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의도적인 전환을 단행하고 있다라는 뉴스예요. 보안 및 중요 인프라 분야 전반에 걸쳐서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고 화물 보안 관리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요? 내슈빌 국제공항 국제선 도착 시설에 향상된 승객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반등을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차트 히스토리를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빅베어의 일봉 차트예요. 그래서 이제 쌍봉을 찍고 쭉 내려왔고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개파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양봉이 크게 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찍어주지 않겠나 했었는데 그 부정적 가이던스에 힘이 컸죠. 그래서 계속 하방 슬라이드를 타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죽으면서
일방적인 하방 슬라이드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이 그림이 머릿속에 우리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빠지기 때문에 뭐 더 빠지겠지 이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이평선을 기준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요런 거를 인제 예측해 보는 고런 연습을 자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찐 오프쇼어가 나오면 폭등각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오프쇼어라는 거는 모든 이평선을 다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오프쇼어가 나오게 되면 크게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긴 보시면 인제 60 일선이 하나 이렇게 전선처럼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인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비슷한 케이스를 인제 뉴스케일 파워 차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요 그림이죠. 그래서 인제 한번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요 위에 전선이 하나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거기를 맞고 떨어지는 고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폭은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움직이다가 조금씩 진폭이 줄어들면서 삼각수렴 비슷한 파동의 수렴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끝 지점에서 인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고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인제 외부적인 뭐 변수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낙주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엄청난 개파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30% 넘게 빠졌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30분 봉으로 제가 캡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인데요. 대부분 이제 요 시점에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매수의 욕구를 느낄 수 있는데요. 낙주 매매의 시점은 항상 쌍바닥 반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지고 나서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70-80% 높은 확률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빅베어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주식 매매 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 좋은 일은 이 시간을 못 견뎌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주식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지만 하락 후에 반등하는 패턴에 대한 연구는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특정 패턴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공략한다라는 사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스텝이 예상이 된다. 요런 거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네, 두 번째는 레버리지와 낙주는 한철 장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낙주, 매매도 그렇고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강한 힘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버리지 매매랑 낙주 매매는 순간 출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 포인트 외에는 사실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주식이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일단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장단기 매매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빅베어가 제2의 팔란티어다. 요렇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체질적으로는 다른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 기본 제품을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빅베어 AI 같은 경우에는 각 솔루션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확장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부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시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오른다고 무조건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스몰 캡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단타만 쳐서도 안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볼 때 사업의 미래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최근에 폭락을 했다가 반등을 시작하는 빅베어 A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